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독수리의 부리는 왜 노랄까? 독수리는 수리목에 속하는 맹금류로 동물의 사체를 먹습니다. 고산 대머리수리, 흰등 독수리, 벵골 대머리수리 같은 대머리수리류가 있고 검독수리, 흰꼬리수리, 참수리 등 사냥을 하는 맹금류 독수리가 있죠. 사람들이 흔히 아는 독수리의 울음소리는 이지만 실제 독수리는 소리가 납니다. 독수리는 4, 5년이 지난 후 배우자를 찾기 위해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 하늘을 쌈뽕하게 날며 구애 행동을 하고 뭉치뭉치를 합니다. 특이하게도 독수리는 태어나서 한 마리만 사랑하는데요. 이는 독수리가 사랑꾼이어서가 아닌 생존 효율에 맞게 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독수리의 새끼는 몇 달 동안 먹이를 계속 먹여줘야 하고 둥지도 크게 유지해야 하고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 오래 걸리고 사냥하는 것도 빡세고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고 노후 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수리의 부리는 노란색인데 케라틴이라는 성분과 카로티노이드 색소 때문에 노랗습니다. 노란색이 선명할수록 건강하다는 신호이고 바나나도 노란색이지만 바나나는 원래 하얗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노란 부리를 갖게 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태어날 때부터 노랗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독수리는 사실 부리가 검거나 탁한 색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랗게 변하죠. 즉 독수리 세계에서 노란 부리는 건강관리의 척도입니다. 실제로 독수리는 질이 떨어지는 만마를 먹으면 부리의 색깔이 옅어지기도 하죠. 독수리는 영어로 이글인데요. 하나 이글스의 우승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곤충 1위, 포브스 선정 같은 곤충 1위, 내가 뽑은 죽여버리고 싶은 곤충 1위, 슬금슬금 날씨 풀리니 기어나오는 곤충 1위, 새끼 1위, 십기. 모기는 파리목 모기과에 속하는 동물로 웅덩이나 고인물에서 알을 낳고 장구벌레로 진화하며 성충이 된 후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모기가 됩니다. 모기는 쥐라기 시대에 처음 등장하여 킹왕 공룡들이 멸종할 때에도 살아남아 약 1억 7천만 년 넘게 지구에 살고 있는 곤충입니다. 암컷과 수컷 중 오직 암컷만 피를 빨며 가끔 산에서 보이는 대왕모기는 사실 모기가 아닌 각다귀입니다. 모기는 30m 밖에서도 사람이 배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하고 찾아오는데 이 때문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 발냄새가 심한 사람, 맥주를 마신 사람, O형인 사람,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 임산부는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모기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모기는 생각보다 곤충치고는 느린 속도인데 우리 눈앞에 모기가 보이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이유는 모기 자체의 크기가 작기도 하고 방향을 갑자기 바꾸는 능력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지하는 반응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모기는 초당 300번에서 600번 정도 날갯짓을 하는데 뒤지게 빠른 X끼가 이 날갯짓에서 나는 진동이 우리가 흔히 아는 조끼의 엥 소리를 만듭니다. 이 소리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모기에게 받은 피해 때문에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위험 신호로서 받아들여 우리 귀에 더 잘 들리는데요. 모기로 인한 피해는 하마, 사자, 악어, 정갈, 사람에 의한 사망자 수보다 월등히 많고 이는 뱀이 인간을 해치는 것보다 약 8배 정도 높은 살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족되게 빠른 번식 속도와 빠른 성장 탓에 우리 인간은 모기를 절대 멸종시킬 수 없는데요. 이 모기의 천적은 바로 갓자리입니다. 잠자리의 비행 능력과 시력은 모기와 비교도 안 되게 뛰어나서 모기 새끼를 꼬깔콩마냥 잡아먹는 영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기는 사실 사람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해충이지만 수컷 모기나 일부 모기들은 흡혈하는 다른 모기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식물의 즙을 먹고 숲을 발전시켜 생태계 관점에서는 익충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잠자리보다 더 천적인 존재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가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 인근 지역에서는 수만 마리의 모기를 잡아 짓눌러 뭉친 뒤 패티처럼 만들어 모기버거를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모기는 말린 육포 혹은 훈제된 생선과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하며 단백질 함량이 소고기의 7배 정도로 영양가가 상당히 높은 곤충입니다. 그러니 운동에 관심이 많은 헬창 여러분들은 힘들게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 것보다 여름에 모기를 잡아먹어 저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브버그의 정식 명칭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정식 명칭보단 러브버그, 야스벌레, 여름에 나오는 그 새끼로 불립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러브버그는 미국 남부에 대발생하는 플리시아 니악티카를 가리키는 말인데 플리시아 니악티카와 붉은 등 우단 털파리는 엄연히 다른 종입니다.
그러나 두 곤충의 습성과 생김새가 유사한 탓에 우리나라에서 러브버그라고 잘못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주로 인천 미추홀구, 서울시 은평구 등 흙이 비옥하고 습기가 많은 산 주변이나 숲에서 발생하며 유충 상태로 겨울을 나고 보통 6월에 번데기가 되어 6월 말에 성충으로 대량 진화합니다. 이 친구는 성충으로 우아한 뒤 오직 번식만을 위해 행동하는데 수명이 고작 3일에서 7일 정도라 이들은 그 사이 번식을 하기에 바빠 인간을 전혀 피하지 않고 밥도 거의 먹지 않으며 밝은 곳과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곳에서 야외 플레이를 즐깁니다. 러브버그는 인간을 물거나 쏘지도 못할 뿐더러 유충일 때는 낙엽을 분해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익충인데요. 그러나 그 수가 워낙 많은 탓에 자동차나 등산로가 러브버그로 덮여 검게 물들여 있거나 혹은 대량으로 방역을 해서 사체가 쌓였을 때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존재인 거죠. 우리나라에선 2015년 인천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는데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따뜻해지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자연 생태계가 교란된 탓에 천적이 적은 도시의 개체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브버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리 정을 붙여주도록 합시다. 인류 최대의 숙적 바퀴벌레. 이들은 약 3억 년 전부터 지구에 산 조상님 격입니다. 이들은 머리가 잘려도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데요. 입이 없어져 갈증 때문에 죽는 것이지 머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즉사하지 않는 곤충입니다. 바퀴는 물속에서 최대 40분 숨을 참을 수 있고 인간이 버틸 수 있는 방사능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방사능도 견딜 수 있죠. 바퀴의 신체적 능력은 14기급인데요. 사람으로 치면 시속 300km로 달리는 급의 속도를 갖고 있고 반응 속도는 0.05초로 인간의 눈보다 빠릅니다. 바퀴벌레도 고양이처럼 액체미가 있는데요. 자기 몸보다 4분의 1 정도 틈새도 몸을 압축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음식물은 물론 종이, 비누, 머리카락, 심지어 동족의 사체나 변도 먹습니다. 그 변에는 페로몬이 들어있어 자신의 동료들을 불러 모으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능도 뛰어난 편이라 학습 능력도 가지고 있어 바퀴벌레 트랩같이 위험한 요소들을 눈치채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건 바퀴벌레의 알인데요. 바퀴벌레는 약 하나의 알집을 몸에 달고 생활합니다. 알집 안에는 30마리에서 50마리 정도의 아기 바퀴가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바퀴벌레는 모성애도 강해서 새끼에게 젖을 먹이듯 모체에 체액을 빨게 해주기도 하고 육아를 하는 미친 생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바퀴벌레는 전투력이 0에 수렴하는 곤충이라 인간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존나게 빠른 번식력과 그들의 생활 반경에서 옮겨오는 세균 때문에 인간에게는 웬만한 벌레 그 이상의 공포심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어둡고 축축하며 냄새가 나는 곳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부엌, 화장실, 현관, 에어컨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바퀴벌레는 전 세계적으로 4천여 종이 존재하는데 쉽게 발견되는 바퀴벌레는 독일 바퀴, 집 바퀴, 미국 바퀴, 먹바퀴 등이고 10cm까지 커지는 바퀴벌레도 있습니다. 저도 바퀴벌레를 본 적이 많아서 한 번은 라이터로 바퀴벌레를 태운 적이 있는데 새우를 구웠을 때 나는 냄새와 상당히 비슷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실제로 바퀴벌레를 먹으면 새우의 맛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의외로 괜찮은 맛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바퀴벌레를 식용으로 쓴다고 하는데요. 저는 뒤져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버튜버 페이셜 테스트 시작. 눈 깜빡 해보세요. 지네는 사실 곤충이 아닙니다. 지네는 다리가 많은 절지동물로 들어가는데요. 지네의 다리는 짝수가 아닌 홀수입니다. 머리 바로 뒤에 있는 다리는 독이 있는 발톱으로 변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네는 무는 것이 아니라 다리로 찌르는 것에 가깝습니다. 지네는 육식이라서 작은 곤충이나 거미, 쥐까지도 잡아먹는데요. 심지어 도마뱀이나 작은 새까지도 사냥할 수 있습니다. 지네는 시력이 없습니다. 대신 진동을 감지하는 능력이 넘사벽이라 눈보다 촉각으로 사냥감을 포착합니다. 지네는 서로 마주치면 싸워서 서로를 잡아먹는데요. 이는 지네가 아싸 체질이라서 그렇습니다. 옛날 시기보감에는 지네를 잡아 술에 담가 먹어 일명 오공술로 불리는 약주를 담가 먹었는데요. 지네는 실제로 경련과 신경통을 억제하고 항진균 작용이 있어 지네에게 추출한 기름으로 상처를 치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네에게서는 맵고 뜨거운 맛이 난다고 하는데 젤리빈 지네 맛도 이와 유사한 맛이라고 합니다. 지네는 상당히 공격적이지만 열에 굉장히 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 뜨거운 물을 부으면 바로 혼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혐오스러운 비주얼과 싸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애완동물로서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매력으로 키우는 건지 알려주실 분? 장수말벌은 우리나라 토종벌입니다. 여왕벌은 약 4에서 5cm, 일벌은 3cm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말벌이며 곤충계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장수말벌은 일반 꿀벌보다 독성이 15배 이상 강해 일반 다른 곤충들은 물론 인간도 쏘면 호흡곤란, 쇼크, 장기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킹갓 제너럴 곤충입니다.
이 벌과 자연에서 만나 대적할 수 있는 곤충은 장수풍뎅이나 정갈 같은 갑충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며 메뚜기, 거미, 사마귀, 작은 새들도 잡아먹을 수 있고 장수말벌 한 마리가 꿀벌 수천 마리를 상대할 수 있어 꿀벌들에게 장수말벌은 저승사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장수말벌은 봄에 집을 짓고 여름엔 활동을 개시하며 가을에는 번식을 하고 겨울에는 동면을 합니다. 2020년엔 장수말벌이 미국으로 넘어가 살인말벌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뽕을 채웠는데요. 외국인들은 장수말벌을 보고 와 스티발이 CG 아님? 뭐 이런 벌이다 이거? 등 제대로 공포심을 심었습니다. 보통 꿀벌들은 한 번 침을 쏘면 동랑이 빠지며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는데요. 장수말벌의 침은 여러 번 연속으로 쏠 수 있는 데다가 다른 말벌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독 주인량을 가지고 있어 장수말벌에게 쏘인 후 30분 이내로 처치를 하지 않으면 50% 확률로 사망합니다. 장수말벌은 일반적인 벌들과 다르게 땅속에 집을 지으며 만약 산을 걷다가 드론이나 예초기 같은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당신의 인생이 하직하는 소리일 수도 있으니 최대한 멀리 달아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번데기는 사실 누에나방입니다. 어릴 때 한 번쯤 봤던 누에고치에서 실크를 뽑아내고 남은 곤충을 먹는 건데요. 6.25 전쟁 이후 가난했던 1960년대 우리나라는 저렴한 단백질원을 찾기 위해 번데기를 처음 먹었는데요. 영양가도 높고 맛도 훌륭해서 오늘날까지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국민 간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유의 쿰쿰한 냄새와 진입장벽 높은 비주얼 때문에 서양권에서 이 번데기는 혐오 음식 리스트에 단골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가끔 우화를 하다만 누에나방이 번데기 사이에 섞여 들어가기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번데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에서 번데기를 먹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인기가 많지 않아 중국에서 가져오는 번데기가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번데기 삶는 냄새는 의외로 마리화나를 태우는 냄새와 흡사하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이는 번데기와 마리화나에 들어간 질소 화합물이 고온에서 가열될 때 발생하는 특유의 쿰쿰하고 텁텁한 냄새와 유사해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들은 종종 한국은 대마초가 합법인가? 하고 오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영양가 높고 맛도 좋은 번데기지만 1978년 서울시 도봉구에서 길거리 번데기를 사먹은 28명의 어린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신이 마비되고 거품을 불며 의식이 흐려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총 6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22명의 어린이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은 맹독성 농약인 파라티온을 보관한 포대에 번데기를 담은 이유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번데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당시 일반 농산물로 취급되었던 번데기가 농약을 담았던 포대에 담겨 취급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번데기는 한동안 불량식품이라는 누명을 써 다슬기, 뽑기, 쫀득이 같은 길거리 식품들이 암흑기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위생적이고 청결한 식품 가공을 통해 번데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은데요. 여러분들은 번데기 좋아하시나요? 아파트 입구나 놀이터 단지에 항상 보이던 이 곤충을 아시나요? 저희는 이 곤충을 중국매미라고 불렀는데 사실 중국매미라는 이름은 잘못된 것이고 정식 명칭은 꽃매미입니다. 날개에는 검은색 점들이 박혀있고 날개를 펼쳤을 때 속살에 보이는 빨간 날개가 어릴 적 무척 징그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나비 같기도 하고 나방 같기도 하고 수박같이 생기기도 한 것이 항상 가는 길목마다 자리를 잡고 앉아있어 저도 모르게 밟고 지나갔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사실 꽃매미는 매미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노린재, 멸구와 가까운 곤충이며 중국매미란 이름과 다르게 태생은 동남아 출신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이 녀석은 아시아 일대로 퍼지며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까지 분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005년 충남 천안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꽃매미의 수가 급등하여 바퀴벌레, 곱등이의 버금가는 네임드 해충으로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이 꽃매미는 나무에 때로 달라붙어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고 그곳에 똥을 쳐 싸대껴 우리가 먹는 과일의 상품성도 떨어뜨리고 푸릇푸릇한 이파리들까지 곰팡이로 물들입니다. 아주 개새끼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 화려한 비주얼을 가진 중국매미 새끼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곤충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겨울에 기온이 낮아져 수많은 꽃매미들이 동사하고 벼룩존벌이라는 담당일진이 이 꽃매미의 맛을 알아버려 꽃매미들이 정성스레 키우는 알들을 찾아내 모조리 먹어치워 뿌리부터 아주 뽑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인 연구와 방제를 실시한 덕에 꽃매미의 개체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역시 자연은 자연으로 상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듯 농촌진흥청에서 꽃매미의 퇴치를 위해 2011년 중국에서 벼룩존벌을 데려와 대량으로 증식하여 자연에 방사한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꽃매미를 쉽게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밟아 죽이면 빨간 진액이 터져나오던 꽃매미, 여러분들도 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2010년대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바로 그 곤충, 곱등이.
2010년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노을이 사건을 시작으로 인터넷에 빠르게 번지기 시작하며 곱등이송이라는 노래가 나올 정도였으며 곱등이에게 들어있는 연가시로 인해 연가시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로 곱등이의 파급력은 어마무시했습니다. 곱등이는 메뚜기보단 귀뚜라미에 더 가까운 곤충인데요. 한국에서 부르는 꼽등이 그리고 영어권에서 부르는 카멜 크리켓 모두 등이 굽었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점프력이 워낙 강해 자신의 몸 길이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높이를 뛸 수 있으며 긴 더듬이와 가시 박힌 다리 그리고 오동통한 몸체와 미친 점프력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곱등이는 시력이 나빠 진동을 느끼면 일단 뛰고 보기 때문에 벽에 부딪히거나 사람 얼굴로 돌진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다행히 곱등이는 날개가 없어 얼굴로 날아오는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해충은 습하고 어두운 곳을 광적으로 좋아해서 우리나라에선 주로 반지하 화장실에서 자주 목격되는데요. 가끔 죽어있는 곱등이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는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죽은 척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곱등이에게 연가시가 들어있다는 루머도 밟아 죽이지 말고 불로 태워 죽여야 한다는 루머도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덩치가 크고 몸의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다른 곤충들보다 들어가는 살충제의 양이 많긴 하지만 열에 상당히 약한 곤충이라서 뜨거운 물이나 화염방사기나 혹은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 필터 안에 생기는 열로 곱등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곱등이가 유행한 덕분에 해충 방제 업체인 세스코가 함께 유명세를 얻었으며 오늘날까지 다양한 매체에서 곱등이의 특별 출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악마나방, 촉수나방으로 불리는 크리토노토스 겐지스. 동남아시아와 호주 등에 서식하는 불나방의 일종으로 현존하는 나방 중 가장 징그럽게 생긴 비주얼로 화제가 된 바로 그 녀석입니다. 이름에 붙은 겐지스는 인도에 위치한 겐지스강에서 유래된 이름이며 다행히 한국에는 살지 않는 열대성 곤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대요. 이 나방은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에 등재될 정도로 혐오스러운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의외로 이 생김새와는 다르게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7년 인도네시아에서 촬영된 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오며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곤충이 실제인지 CG인지 헷갈려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주 젖같게도 이 나방은 가짜가 아닌 실제였습니다. 배 끝에서 나오는 저 징그러운 촉수는 수컷에게만 달려있는 것이며 코레마타라고 불리는 향기관인데요. 평소엔 이 기관을 몸속에 숨기고 있다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공기를 집어넣어 풍선처럼 부풀려 밖으로 꺼내 페로몬을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애벌레일 때 알칼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식물을 섭취하면 알칼로이드 성분에 포함된 독성이 나방의 몸속에 저장되어 성충이 된 후 더 큰 촉수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코레마타라는 기관이 크면 클수록 난 어릴 때 독소를 많이 섭취한 강한 수컷이야 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즉 인간으로 따지면 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촉수나방은 1763년에 처음 기록될 만큼 꽤나 역사가 깊은 곤충인데요. 몸에 난 수많은 털과 딱 봐도 위험할 것 같은 색상 때문에 천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이 촉수나방을 보고 성적 선택을 위해 얼마나 극단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 진화의 신비로움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이 기괴한 비주얼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소행성의 궤적이 지구를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지구와 충돌할 것으로 보이며 생존율은 0%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를 위해 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사과나무를 심어야지. 하루살이는 영어로 메이플라이라고 불리며 주로 5월에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선 하루만 살고 뒤지는 곤충이라 하루살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사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지 않고 몇 시간에서 일주일까지 다양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유충 시절로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데요. 유충으로 살아가는 기간은 몇 달에서 2년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은 성충이 되면 입이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 성충 시절은 오로지 번식 하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루살이 유충은 사실 1에서 2급수에만 서식해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깔끔한 곤충인데요. 우화 시기가 된 5월 해질녘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 강가 주변에 비행하며 짝짓기 하는 장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몸과 날개는 매우 약해 살짝만 건드려도 쿠크다스가 돼버리는데요. 새, 잠자리, 거미, 박쥐 등 거의 모든 포식자들에게 중요한 단백질원이 됩니다. 이 녀석들이 죽어 물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야말로 물고기들에겐 돼지 파티가 되며 천적이 하도 많은 탓에 포식자들이 다 먹지 못할 정도의 양이 한꺼번에 태어나 종을 보존하는 전략을 택한 곤충입니다. 하루살이는 빛을 좋아하여 불빛이 가득한 도시에서도 자주 목격되는데요. 그 때문에 로드킬을 당해 차량 앞범퍼에 가득 죽어있는 하루살이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지도 않고 독도 없어 피해도 전혀 없고 오히려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루살이, 하루만 사는 하찮은 벌레 따위가 아닌 1년을 준비해 단 하루를 불태우는 아주 멋진 녀석입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핸드폰 불빛 근처로 날아와 항상 코나 입 주변을 괴롭히는 쥐방울만한 이 바로 벼룩파리입니다. 뒷다리가 발달한 벼룩파리는 벼룩처럼 나는 것보다 뛰는 것을 잘하는 파리입니다. 집에서 주로 발견되는 파리 중 하나이며 초파리와 많이들 착각하는데요. 초파리의 눈은 붉고 주로 과일 껍질이나 달콤한 음식물 주변에 서식하는 반면 이 벼룩파리의 눈은 검은색이며 하수구나 쓰레기통 그리고 사람이 내뱉는 이산화탄소에 이끌려 아주 죽여달라고 노래를 부르는 겁대가리 없는 파리입니다. 크기는 보통 2에서 4mm 수준이라 거의 먼지처럼 보이고 웬만한 방충망도 비집고 통과합니다. 개미의 몸속에 기생하던 애벌레가 개미의 뇌를 파먹고 머리 부분을 터뜨리며 세상 밖으로 나오기도 하죠. 이처럼 벼룩파리의 기생력은 어마어마한데요. 관 속에 묻힌 시체에서도 발견되고 살아있는 사람의 상처 부위나 장기에도 알을 낳는 기괴하고 무서운 곤충입니다. 이 녀석은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극강의 적응력을 가진 탓에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서식합니다. 하루살이 초파리와 혼동되어 왔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 DC 인사이드에서 이 벼룩파리의 꼭지가 돌아버린 DC인이 남긴 걸로 인해 이 벼룩파리의 존재가 더욱 각인이 되었는데요. 방어와 민첩의 모든 스탯을 몰빵한 곤충답게 F킬러를 맞고도 즉사하지 않고 구석에 숨어 들어가 체력을 회복하기도 하며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탓에 사람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손으로 잡아 찌부를 시켜도 잠시 기절했을 뿐 살아있을 확률이 높은 미친 곤충입니다. 더러운 위생 때문에 여러 세균이나 바이러스, 질병을 옮기는 해충이며 높은 번식력과 작은 크기로 우리 일상에선 뗄래야 뗄 수 없는 국민곤충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일반적인 살충제가 아닌 에탄올이 들어간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이 녀석을 쉽게 퇴치할 수 있으며 집안의 습도를 50% 이하로 낮추면 벼룩파리들이 눈에 띄게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괴물귀뚜라미 대왕여치라고 불리는 리오크에 대해 알아봅시다. 리오크의 이름은 인도네시아의 귀신 에서 유래된 이름이며 귀뚜라미와 닮았지만 분류학적으로는 어리여치과에 속합니다. 인터넷에서 한 번쯤 보셨을 바로 이 사진. 이 사진은 리오크가 아닌 자이언트 웨타로 리오크와 가까운 친척입니다. 이 새끼는 일본의 곤충 격투 예능인 숭왕전을 통해 얼굴을 알리고 거미, 진해, 장수말벌 같은 거대 곤충들도 무자비하게 씹어먹으며 충격을 주었는데요. 큰 체격과 남다른 무게감, 미친 턱힘으로 진해를 두 동강 내버릴 정도의 잔혹함 덕분에 투곤 덕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유명인사입니다. 성인 손바닥만한 거대한 덩치를 가진 비건들은 울고 갈 무자비한 육식성 곤충이며 매복하고 있다가 뒷다리로 펄쩍 뛰어 먹이를 덮친 뒤 턱으로 꽉 붙잡아 살아있는 채로 뜯어먹는 무시무시함을 가졌습니다. 이 녀석은 쯔양과 버금가는 대식가라 하루에 자기 몸무게에 육박하는 양을 먹어치웁니다. 눈에 띄는 모든 곤충은 모두 먹어치우고 개구리나 쥐 그리고 새끼 뱀이나 같은 동족까지 잡아먹는 식성을 가졌습니다. 번데기 과정이 없는 불완전 헨타이 곤충이며 새끼 상태에서 허물을 여러 번 벗어 점점 몸집을 키우고 평소 낙엽이나 흙에 몸을 숨기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희귀한 녀석입니다. 리오크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주저없이 사람의 손가락을 물며 다행히 독은 없지만 워낙 치악력이 강한 탓에 살점이 뜯겨 나가거나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아픕니다. 위협을 느끼면 앞다리를 벌리고 몸을 치켜들어 몸집을 커 보이게 만들며 다리와 배대지를 마찰시켜 특이한 소리를 내는 곤충인데요. 날개가 없는 탓에 비행 능력을 상실했지만 지상전에서의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사납고 포악한 리오크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악몽 그 자체입니다. 다들 리오크 꿈꾸세요. 어릴 때 제가 보고 오줌을 질질 쌀 뻔한 사진이 있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엄청 커. 밤엔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낮엔 저 상태로 가만히 미동도 안 해. F킬러는 씨도 안 먹히고 죽이면 책 쓰러질까봐 그냥 공생 중. 존나게 크죠? 이 녀석이 바로 농발거미입니다. 다리가 장롱의 다리처럼 길고 굽었다고 해서 농발거미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거미 중 가장 큰 거미가 바로 이 농발거미입니다. 다리를 다 펼치면 성인 남성의 손바닥을 가볍게 가릴 정도의 크기를 가진 이 녀석은 거미줄을 치지 않고 돌아다니며 사냥하는 거미입니다. 이 녀석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개와 상당히 비슷한데요. 은근히 멍청한 매력과 나쁜 시력 탓에 욕조에 빠져 죽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사실 바퀴벌레의 절대적인 천적인데요. 뒤지게 빠른 바퀴벌레보다 훨씬 빠른 시속 100km 같은 속도로 집안에 있는 모든 바퀴벌레들을 먹어치우며 곤충계 최고 수준의 순간 시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은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라고 하네요. 다행히 이 녀석은 사람을 먼저 공격하는 일이 없고 은근히 겁이 많아 사람 그림자만 봐도 초고속으로 도망치기 바쁘며 인간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해충을 박멸해주는 천연 세스코입니다. 밤에만 활동하는 야행성 곤충이며 동굴이나 썩은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따뜻하고 먹이가 많은 오래된 시골 주택에도 자주 보였습니다. 지금은 현대식 주거 환경이 발달한 탓에 쉽게 볼 수 없는 나이가 되었지만요. 사냥감을 먹고 남은 찌꺼기들은 한 곳에 뭉쳐버리는 깔끔한 버릇이 있고 집에 먹을 해충들이 사라지면 스스로 집을 떠나는 의외로 좋은 매너를 가진 녀석입니다. 이 농발거미와 사촌인 자이언트 헌치맨 스파이더라는 녀석은 다리 길이만 30cm에 달한다고 하네요. 생긴 건 괴물이지만 마음씨는 착한 농발거미. 만약 집에서 농발거미를 마주쳤다면 당장 집문서 넘기고 방 빼라.
어허. 이 10세는 자꾸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10세는 바로 나방파리입니다. 나방파리는 하수구 속 점액질에 주로 살아가며 자치로들 집에 항상 나오는 고정 멤버입니다. 죽여도 끝이 없는 이 나방파리, 어떻게 찢어 죽여야 할까요? 온몸이 미세한 털로 빽빽하게 덮여있어 흡사 하트 모양 나방으로 보이는 이 파리는 의외로 귀엽게 생겼습니다. 보통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1에서 5mm밖에 되지 않는 이 나방파리는 그냥 서스럼 없이 잡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녀석을 손으로 잡으면 진짜 나방처럼 손에 더러운 털들이 남고, 그렇다고 샤워기로 이 녀석을 조지면 웬만큼 조지지 않는 이상 털의 방수 능력 때문에 잘 뒤지지 않습니다. 나방파리는 나는 소리가 나지 않아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자식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비행 속도와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인간이 휴지로 이 녀석을 덮쳐도 가만히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지만 워낙 더러운 곳에 서식하다 보니 위생 해충으로 분류된 나방파리. 그러나 이 녀석도 하는 일이 있는데요. 나방파리의 애벌레는 주로 하수구, 배수구, 썩어가는 식물 등 오염된 환경에 서식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찌꺼기와 부패한 유기물들을 먹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을 정화하고 자연의 순환에 기여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같으니까 씨를 말려야겠죠? 이 녀석이 주로 서식하는 욕실 배수구에 베이킹소다나 과탄산소다 혹은 간단하게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이 녀석이 유입되는 경로를 쉽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뜨거운 물을 배수구에 부으면 배관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유인할 수 있는 식초와 설탕을 섞은 트랩을 설치하거나 배수구를 촘촘한 망사로 덮어 성충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환풍기를 충분히 돌려 건조한 환경을 조성하면 나방파리 퇴치에 아주 유용합니다. 이 녀석은 나뭇가지가 아닌 대벌레입니다. 이건 대벌레의 얼굴입니다. 이 녀석도 대벌레입니다. 이것도 이건 나뭇가지네요. 밤에만 활동하고 초식성인 탓에 천적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나뭇가지의 외형처럼 진화했습니다. 얘는 지가 무슨 진짜 나무인 것 마냥 행동하는데요.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처럼 몸을 좌우로 흔들며 위장 효과를 높입니다. 일부 대벌레들은 주변 환경의 밝기와 온도에 따라 몸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빛이 비쳤을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몸을 완벽하게 밀착시키기도 합니다. 덕분에 새들은 대벌레가 바로 눈앞에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녀석은 늘씬하고 쭉 뻗은 기럭지를 자랑합니다. 어떤 종은 60c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날개가 있는 종도 있고 없는 종도 있고 형광빛을 띠는 종도 있고 아닌 종도 있고 수컷 없이 번식이 가능한 종도 있고 위협을 받으면 냄새를 분사하는 종도 있습니다. 대부분 대벌레들은 숨는 능력에 모든 스탯을 몰빵한 곤충이라 봐도 무관한데요. 수천만 년 동안 위장 능력이 갈수록 발전해 이젠 하다하다 벌레가 파먹은 잎사귀 모양까지 구현합니다. 게다가 대벌레의 알도 위장 능력이 엄청난데요. 식물의 씨앗과 똑같이 생긴 대벌레의 알은 개미들이 식물 씨앗인 줄 알고 집에 물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일부 종은 위협을 느꼈을 때 꽁지를 정갈처럼 위로 치켜들어 독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고 온몸을 뻣뻣하게 굳힌 채 바닥에 떨어져 몇 시간 동안 죽은 척을 하기도 하며 포식자에게 다리가 잡히면 미련 없이 다리를 스스로 끊고 도망칩니다. 너무나도 순한 성격 탓에 유럽과 미국 등지 반려곤충으로 인기가 많은 대벌레. 여러분도 귀여운 대벌레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재민아, 이 몬스터 뭐야? 아, 이건 좀. 마인크래프트 세상 속 요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몬스터, 바로 좀벌레입니다. 현실 좀벌레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생김새는 살짝 집게벌레나 그리마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먹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어원이 바로 좀벌레입니다. 좀먹다 라는 뜻은 벌레가 옷, 종이 등을 조금씩 갉아먹어 해를 입힌다는 뜻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좀먹는 좀벌레는 옷장에 가득 쌓인 옷 사이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책들이 가득한 서재나 도서관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녀석은 공룡이 지구에 살기 전부터 지구에 살고 있던 녀석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외형이 조금씩 변하는 여느 생명체들과 다르게 4억 년 동안 외형이 거의 변하지 않은 초심을 갖추고 있는 벌레입니다. 좀벌레는 영어로 실버피쉬라고 불리는데요. 온몸이 은색 비늘로 덮여있고 움직일 때 물고기처럼 좌우로 헤엄치듯 움직여 붙은 이름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좀벌레를 보고 왜 물고기가 육지에서 걸어다니지? 하고 신기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벌레가 상당히 신기한 점이 몇 달, 길면 1년 동안 음식 없이 버티기도 가능하고 물을 직접 마시지 않아도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여 부족한 수분을 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짝짓기도 상당히 신비로운데요. 좀벌레는 암수가 서로 만나면 일단 서로 더듬이를 맞대며 스킨십을 하고 이제 갑자기 런닝맨을 찍듯 수컷이 갑자기 도망을 치고 암컷이 그 뒤를 쫓는 추격전을 벌입니다. 서로 나란히 서서 꼬리를 흔들며 격렬하게 춤을 추는데요. 아쉽게도 이
토끼들은 몸을 합체하지 않고 수컷이 정자 주머니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암컷이 그걸 주워가는 재미없는 교미를 합니다. 이 과정은 길면 무려 2-3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하네요. 다행히 날개도 없고 인간을 물지도 않고 독성도 없어 우리에겐 해로운 부분이 없는 곤충인데요. 만약 인류가 멸망해도 좀벌레는 인간이 남긴 서류와 책을 먹으며 수백 년은 더 살아남지 않을까요? 세상 물정 모르는 미소를 짓고 기어다니는 이 커여운 생물체는 크로모도리스 윌란이라는 바다 달팽이입니다. 껍데기가 거의 퇴화한 갯민순 달팽이인 윌란이는 화려한 몸 색깔을 가지고 있어 바다의 네온 사인으로 불립니다. 이 친구는 1982년 윌리엄 B. 러드먼이라는 해양 생물학자에 의해 학계에 처음 기록되어 연체동물 학자 리처드 C. 윌란의 이름에서 따와 지어졌습니다. 윌라니의 몸은 왁부볼처럼 말랑말랑하고 아가미와 촉수 부분에 새하얀 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미세한 흰색 점들이 빽빽하게 박혀 있습니다. 대부분 개체들은 푸른색을 띠고 있는데 완전히 하얀색이나 갈색을 띤 개체까지 다양한 색상을 가진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얼굴처럼 보이는 저 부분은 그저 무늬일 뿐이고 실제 눈은 피부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녀석은 눈이 퇴화돼서 형태를 거의 보지 못하고 오로지 빛의 밝고 어두움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며 물속에 살고 있지만 헤엄은 거의 못 치고 바닥을 배로 밀며 천천히 기어다닙니다. 머리 위에 가루가 뿌려진 더듬이 같은 기관은 사실 코의 역할을 하는데요. 먹이를 냄새로 찾아 작은 이빨로 해면 동물들을 갉아먹습니다. 윌라니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색은 나 건들면 뒤져 라는 경고 역할을 하며 실제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화려한 색깔 덕분에 윌라니를 노리는 일부 포식자들에게 저런 색을 건들면 좆되는구나 하는 학습 효과를 줍니다. 암수가 한 몸인 자웅동체 생물이지만 보통 다른 개체와 교미를 하며 한 번에 알을 낳을 때 매우 많은 양의 알을 낳습니다. 번식할 때 빼고는 기본적으로 혼자 지내는 독고다이 생활을 하며 공격성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개체를 만나도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서로 지나갑니다. 보통 1년 안팎으로 살아가는 크로모도니스 윌라니, 귀여운 외모와 온화한 성격을 가졌지만 독성 때문에 되도록이면 먹지 마시고 피부에 양보하세요.